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기록입니다. 2021년 6월 1일 도쿄도 타치카와시에 위치한 한 러브호텔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견형 성인업소 종사자인 31세 여성 A씨와 동료 직원인 25세 남성이 손님으로 위장한 괴한에게 끔찍한 짓을 당한 사건이었죠. 범인은 19세 미성년자로 범행 당시 불법 촬영 장치를 미리 준비하고 흉기로 70회 이상 찌르는 등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름이 공개되었는데요. 가토 세이야라는 이 범인의 계획적이고도 잔혹했던 타치카와 성인업소 여성살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11월 가토 세이야는 도쿄도의 다치카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그리고 3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토는 또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땐 반 친구들과 게임이나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별히 고립되거나 따돌림을 당한 모습도 없었죠. 당시 동급생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평범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의 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업 과제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사소한 트러블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죠. 부모는 그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토가 초등학교 졸업문집에 남긴 글 제목은 나는 우주비행사가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아이였죠. 그리고 아키르노 시립 마스토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곳인데 나중에 이사를 갔나? 만약 태어난 곳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학교를 굉장히 멀리 다녔네요. 가토가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연습은 성실히 했지만 특별한 실력은 없어 주전이 되진 못했죠. 성격은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으며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문집에는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썼다 합니다.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마음이 깊은 소년이었네요. 중학교를 졸업한 가토는 후사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중학교보단 가까운데 이것도 좀 머네요. 학교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가토 세이야 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무렵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과학 실험 시간에 미생물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심지어 현미경 렌즈로 프레파라트를 깨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동급생에게 뜬금없이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 내에서 기피 대상이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도둑질 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담임이 반성문을 요구하자 그는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다고 적었죠. 과정 환경 역시 그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종교 활동에 몰두해 가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저 철없는 아들일 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고등학교 2학년 1월 가토 세이야는 갑자기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곧 중퇴를 결정했고 그 무렵 그의 라인 프로필에는 섬뜩한 문구들이 올라왔습니다. 저주에서 암에 걸려게 만들겠다. 만약 나를 만나면 때릴 것이다 등 특정 인물을 겨냥하는 발언들을 일삼으며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죠.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퇴 후 그는 통신제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온라인 강의와 우편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가토는 자위대 입대를 목표로 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든 과정에서 불합격했죠. 그렇게 가토는 지인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취직하기로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선배와의 갈등이 자주 벌어졌으며 약간의 실수를 지적받을 때마다 역정을 내곤 했습니다. 주변 직원들 역시 그의 신경질적인 태도에 불안감을 드러냈죠. 결국 불과 2달 만에 가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로도 취직하는 곳마다 적응을 못하고 번번이 퇴사하던 가토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그런 가토에게도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당시 31세의 A씨로 파견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토는 과거 한 번 A씨의 접객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은밀하게 호감을 품어왔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대화는 사회와 점점 단절되어 가던 가토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억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이상한 욕망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씨를 이기고 나서 나도 따라가야겠다고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가토는 인생은 타임리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사람이 끔찍한 짓을 당하는 영상을 즐겨봤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는 동안 자신도 A씨에게 저지를 행동을 촬영으로 남기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경 당시 19세였던 가토 세이야는 타치카와시 아키에보노초에 위치한 러브호텔인 호텔시티를 찾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게 입구 같은데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가려져 있네요. 앞에서 보면 이렇다 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가 성인업소가 밀집되어 있다는데 걸스 카페 딱 봐도 그런 곳인 것 같네요. 호텔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저희 나라로 쳤을 때
모텔촌?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 건물 내부도 볼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술집이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네요. 어쨌든 가토는 파견형 성인업소인 타치카와 야바이 서클에 전화를 걸어 31세 종업원 A씨를 지명해 예약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위해 길이 약 20cm의 칼과 아이팟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이팟은 불법 촬영과 범행 장면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토는 여기 5층에 있는 객실을 잡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A씨가 도착하고 서비스가 시작되려는 순간 A씨는 방 안에 설치된 아이팟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팟으로 자신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즉시 자신을 파견한 업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가토 세이야는 지우겠다며 사과했지만 곧바로 숨겨둔 칼을 꺼내 A씨의 가슴과 복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70회 이상 찌르며 객실 안은 순식간에 대량의 혈흔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A씨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남성 직원 B씨가 객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가토 세이야가 문을 열고 그 틈새로 플레이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하자 B씨는 급히 문틈에 발을 끼워 넣어 저지했죠. 그 순간 가토는 B씨마저 칼로 공격해서 2번 찔렸다 합니다. 그렇게 B씨는 피를 흘리면서 복도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토 세이야도 B씨를 쫓아가지는 않고 바로 호텔을 빠져나와 도주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범행 현장에 칼과 아이팟도 그대로 두고 대량의 혈흔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과 주변 CCTV 분석을 해보니 여기 호텔에서 나와서 다치가와역으로 간 다음 JR 라인을 타고 쭉 하이지마역까지 가서 내립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약 20시간 후인 6월 2일 오전 11시쯤에 호텔에서 13km 떨어진 하무라시의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던 가토 세이야를 발견하여 체포합니다. 경찰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자 가토 세이야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람을 X는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위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었다.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혼자 죽기 싫었다. 정신감정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나왔지만 법원은 범행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해 완전 책임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가토 세이야의 기행은 계속됐습니다. 울트라맨 제로, 나는 오딘이다, 바이오 하자드, 투탕카멘에 대해 아시나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했고 심지어 법정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토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지속해서 말했지만 법원에서는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라며 한 명을 전치 3개월 중상을 입힌 것에 책임을 물어 가토 세이야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 범행이 아니라 불법 촬영과 살인을 결합한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 가토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간지와 SNS를 통해 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퍼지면서 또 한 번 큰 논란이 일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였는데요. 강력 범죄자라도 미성년자는 공식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10개월 이후 2022년 4월 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는 만 18세 이상부터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소년범들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라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